어머니, 태어나서 평생토록 불러도 모자랄 그 이름. 아무리 세상 천지를 휘두르는 강한 사내일지라도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고 간 사람. 무한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요? 최인호 작가의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단순한 자전적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낸 어머니의 삶을 되짚어보며 그 존재를 되새기는 기록이자 고백입니다. 작가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부터 성인이 되어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풀어냅니다. 책의 도입부에서 작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점차 퇴색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그리움조차 무뎌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흐름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머니라는 존재는 단순히 과거의 한 부분으로만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 어머니는 물리적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작가의 내면 깊숙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미국에 가서 쓴 편지 장면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평생을 한글과 한자로만 살아온 어머니가 서툰 언어로 자식들에게 편지를 남기는 모습에서 그녀가 자식을 향해 품은 한없는 사랑과 애틋함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문법이 틀리고 철자가 맞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여느 유창한 문장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어머니의 노력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는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직접 잡아먹는 대목입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의 본능적 생존 의지와 이기심,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자식들에게는 불편하고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작가는 이처럼 어머니의 강인함과 모순된 면모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독자로 하여금 인간 본연의 복잡성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책 후반부로 갈수록 어머니는 점차 노쇠해지고 정신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지키며 강인하게 살아왔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안타까움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차분히 그려내며 부모와 자식이 결국 같은 길을 걸어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작가가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기억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사랑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단순한 감성적 글쓰기를 넘어 가족과 부모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읽는 내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그분들이 지나온 삶을 다시금 이해하려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부모를 떠나보내야 할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진짜 독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1987년이니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간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반세기가 되어가고 한 형제로 태어났던 큰누이와 막내누이도 돌아가신 지 벌써 5, 6년. 언제나 이 한 세상에서 함께 지낼 것 같은 가족들도 어느새 반 이상 우리 곁을 떠나 저 세상으로 떠나가셨다. 그리움도 많이 퇴색되어 버려서 문득문득 떠오르긴 하지만 가슴이 저미거나 보고 싶다는 애틋한 감정은 떠오르지 않는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신기한 인생. 성테레사 님의 말처럼 낯선 여인 숙에서의 하룻밤과 같은 여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이들은 같은 성을 쓰고 같은 집에서 아빠, 엄마, 누나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며 소꿉장난하듯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는 그만 들어와 밥 먹어라 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먼저 돌아가버린 동무들처럼 느껴진다. 남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노야 그만 들어와 밥 먹어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소꿉장난의 낯선 골목길을 떠날 것이다. 예순아홉. 그런 어머니가 미국에 가신 지 3개월 후에 친히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를 써서 붙이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 더더욱 놀라웠다. 타의 엄마에게 2번 편지 잘 받아보았다. 너의 2 내위도 잘 있고 우리 귀여운 타의 경제 잘 논다니 무서보다도 기쁜 일이로다. 편지는 서두가 이처럼 시작되어 마치 암호 문자처럼 해독하기 힘든 언문체로 써내려갔는데
살림 걱정, 건강 걱정, 식목일날 꽃나무 옮겨 심을 걱정, 미국 가서도 걱정 팔자이신지 잔뜩 걱정 타령을 늘어놓으시더니 놀랍게도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은 문구로서 끝을 맺으셨다. 나는 매일 편지통 보는 것 일과이니 종종 편지 보내라. 그러면 난성첨은 내가 떨나는 손으로 써셔 말리나 되었는지 짐작하여 보아라. 우리 다해의 경제 멀리 미국서 할머니가 뽀뽀한다. 나는 어머니가 편지 쓰셨다는 것에 놀랐으며 더욱 놀란 것은 어머니가 미국 가신 지 3개월 만에 우리 귀여운 다혜라든지 할머니가 한다라는 삼은 미국식의 인사법을 쓰시고 있다는 놀라운 변화였었다. 일흔넷. 어머니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썩어 죽을 녀석. 이처럼 아프고 하루가 괴로운데 아이고 싫다. 1000살까지 살래도 난 싫어. 난 그저 편안히 죽었으면 싶다. 어느 날 잠자다 내가 죽은 걸 모르게 죽었으면 싶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머니는 말로만 그러할 뿐 누구보다 자신의 생명에 애착이 강한 것을. 심지어 어머니는 살에 잘못 들려 숨이 넘어가는 것이 우려돼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자릿길을 놓고 계시며 가끔 우왕청심하는 심장이 뛴다고 씹어삼키신다. 진짠지 가짠지 모르나 곰의 쓸개는 구할 수 없으니까 돼지 쓸개를 구해 물에 타서 잡수실 정도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개를 귀여워하시는 편인데 아파트로 이사올 무렵 몸소 아침마다 밥을 주던 개를 동네 사람을 시켜 잡게 한 후 그것을 탕으로 해서 잡수실 정도다. 집 식구들은 기분이 언짢아서 외면했지만 어머니는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두시고는 사흘 만에 해피라고 불리던 개의 몸뚱어리를 모두 씹어 삼키셨다. 어머니의 자비는 위선이며 어머니가 개에게 베푸는 사랑은 오직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키우던 개의 고기를 씹고 국물을 삼키는 어머니의 뻔뻔함은 불쾌하고 섬뜩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그 일이 있은 뒤 어머니에게 빈정거리며 말했었다. 개고기를 드셨더니 어떻습니까? 기운이 납니까? 어휴 얼굴 좀 보게. 화색이 도시네. 어머니는 치사하게 자신의 죽음을 무기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협작하고 있는 것이다. 여든. 저 어머니가 우릴 키우셨다. 48배 혼자가 되셔서 30년 넘게 홀로 우리를 키우셨다. 어머니도 젊은 시절이 있어 아버지를 사랑했을 것이고 밤마다 뽀뽀도 하셨으므로 우리를 줄줄이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불쌍하고 가엾고 고통스러운 노망 들린 할머니에 불과하다. 저 어머니가 내게 젖을 물려주셨던 그 여인인가? 저 어머니가 복중의 나를 10달이나 키우셨던 그 여인인가? 내가 엄마 밤마다 울다 찾던 그 따뜻한 품을 지니셨던 그 여인인가? 어머니,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마치 개구리처럼 오그라붙으시고 노망이 들으셔도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어머니의 시든 젖을 빨면서 지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그 임종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울지도 않고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불안을 내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나는 용기도 없고 깊은 정도 없어서 옅은 정으로만 어머니를 웃기도 하고 실은 숙제하듯 5분 앉아있다. 자, 가자. 얘들아. 하고 일어서는 철부지 아들입니다, 어머니. 그 후 1년. 내 어렸을 때 목욕은 하나의 사치였다. 학교에서 신체 검사하기 전날이나 위생 검사하기 전날에는 더운 물을 한 솥 데워다가 부엌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한 구석에 앉아서 연탄불로 데운 물을 아껴가면서 더운 물에 찬물을 알맞게 섞어 내가 앉은 고무대야 속물이 식지 않게 이따금씩 샅샅 부어주곤 하셨었다. 지금도 기억난다. 부엌의 60촉짜리 알전구 불빛은 잔뜩 흐린 데다 더욱 김이 부엽게 스며들어 부엌은 안개가 낀 듯 희미하였었다. 유리문 바깥으로는 겨울 바람이 덜컹거리고 이따금씩 부엌 천장으로는 쥐들이 우르르 떼지어 달려가곤 하였었지. 한기가 들지 말라고, 한기가 들어 감기 걸리지 말라고. 어머니는 더운 물을 데우는 솥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내 등에 흠뻑 뿌려주곤 하였었다.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때를 미는 깔깔이 수건으로 무슨 왼수나 진 듯 내 등을 빨래판처럼 박박 밀어대곤 하였었다.
그럴 때면 때가 까맣게 묻어나오곤 하였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까지도 저는 언제나 온실 뒤에 숨어 있었죠. 어머니는 언제나 응달진 추억의 뒷곁을 홀로 걸어오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어 홀로 되어 언제나 쥐색 두루마기를 최대의 성장으로 차려입고 참빗으로 머리 빗고 가르마질하여 비녀 꽂은 그 낡은 모습으로 부끄럽고 창피해하는 자식들 곁에서 어머니는 난쟁이의 그 작은 키로 언제나 종종걸음으로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에는 언제나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눈이 내렸죠. 어머니, 이 아들은 지금도 양지 바른 온실 뒤에 숨어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뛰어나가서 어머니 곁에 서서 두 손을 마주잡고 그대가 내 어머니인가 하고 그 눈을 들여다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함께 꽃 구경도 하고 동산을 거닐면서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맥이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맥이 내 사랑하던 맥이야. 동산 숲풀은 우거지고 장미화는 피어 만발하였다. 옛날의 노래를 부르자 맥이 내 사랑하는 맥이야 하고 노래 부르고 싶은데 어머니는 우리의 곁을 지나 사라져버리셨습니다. 내 추억의 그 낡은 장면 속에는 아직도 동산의 숲풀이 우거지고 장미화가 피어 만발하였는데 어머니는 옛날의 금잔디 동산의 메기처럼 우리의 곁에서 사라져버리셨습니다. 막이 내리면 어머니,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내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고 이 지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운 말 한마디가 엄마이었듯 어머니가 가르친 말, 어머니가 가르친 노래들은 내 가슴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엄마였고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어머니가 불러주신 자장가이었듯 언제나 제 가슴에 살아남아 시들지 않는 늘 푸른 나무가 되어주세요.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나는 늘 행복합니다. 그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어 달아 앉아 놀면서 나는 늘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아들인 제가 어머니처럼 육신의 낡은 의상을 벗고 무대 뒤로 돌아갈 무렵에는 어머니와 자식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의 아들딸이 되어 뛰어나와 제 손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비비며 이 지상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기억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어머니, 그 어머니의 원형이신 성모 마리아여,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